네, 시간에 신라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을 오늘도 이메일로 그러니까 메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손절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전에 글쎄 이런 메일을 받으면 조금 그런 게 제가 지금 어떠한 답변을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일단 저는 이 손절에 대한 부분을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가 빠지면 위험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저번에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시장으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보더라도 이때 시장과 상관없이 좀 밀리는 것 같다. 물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이든 뭐 어떤 부분이든 밀리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손절은 나가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저도 이제 드렸지만 저도 이런 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게 당연히 어떠한 상황이든 수익이 나는 게 첫 번째 조건, 좋은 조건이겠지만 빠른 손절도 전 그 다음으로 좋은 대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무조건 버티거나 무조건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매매 중에 또한 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빨리 좀 버리시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위치만 오면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서 그러면 지금 최근의 모습 오늘 모습으로 보면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또 기다려 볼 수 있는 위치는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손절치기에는 사실 이미 늦었죠. 지금 보면 자 손절에 대한 부분을 자 일단 여기 벗어나면 손절 그러니까 대략 한 이 정도죠. 여기에서 한 15%예요. 근데 지금 이 단순히 15%가 아니라 지금 이 훨씬 위에서 뭐 2만 원대도 많고 저한테 이메일 주신 분들 보면 만 원대 후반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거의 한 30% 정도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좀 강했던 거죠. 생각이. 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좀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단 이 위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밑에서는 저는 매매를 안 한다.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의견은 없지만 매도에 대한 의견도 사실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이미 밑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는 사실 자 손절이라든지 매도하기에는 사실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나온다라고 해서 항상 또 이 모습이 나온다라고 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주면 다행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주봉상에서 제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주봉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전에 최저점이 11,000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에. 자, 네, 이거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일단은 주봉상에서 다 밀린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지면 이 7,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또 너무 뭐 이렇게 겁을 들인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반등이 나와주면 당연히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갭 메꾼다. 갭을 뭐 메꾸는 것은 뭐 지금도 메꿀 수 있고 나중에도 메꿀 수 있지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신라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라젠 여기에 이제 큰 손이나 세력이 나갔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으신데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세력이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 빼면서 밑에서 자 밑에서 이렇게 올리는 게 바로 이제 세력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이 신라젠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엄청나게 상승을 시키는 것은 저는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때 보면 예, 한번 올릴 수는 있어요. 제가 봐도 분명히 올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릴 때 여기에서 한 번 더 밀고 이렇게 올리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리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올리든 중요한 것은 시간과 그 심리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겨낼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00원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5,000원, 예, 그렇게 해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확실하게 얼마까지 간다, 또 얼마까지 상승한다, 하락한다라는 걸 알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이 주식이란 자체가 없어져야죠. 그러면 다 수익 보는데 손실 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성,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분할로 대응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좀 또 강하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가 이게 얼핏 그냥 이렇게 보면 큰 그림을 봤을 때 지금 13,000원이지 않습니까? 13,000원인데 최저점이 7,800원이었죠. 지금 이 7,800원에 대한 부분, 자, 일단 그리고 정말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제일 짧게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전에 설정해 드렸던 12,200원, 12,300원 이 자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깨지면 바로 밑에가 지금 7,000원이에요. 여기서 이게 빼는 것은 뭐 한 번에 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자,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위에서는, 그러니까 밑에선, 이 위에서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매수도 하고 매매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 밑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악재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차트상 악재, 뭐 기업의 악재, 그러니까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내용이죠. 뭐 기업의 악재이던 뭐 차트상이던 수급이던 뭐 기술적이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악재가 있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매수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한번 뚝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상한가를 이렇게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자, 제가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재가 있는 것처럼 뺄 수는 있지만 바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 악재가 있던 뭐 상승이 나오던 여기에 대한 변동성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위에서는 왜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라인대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 오면 여기만 지켜주면 매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깨지면 손절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밑에 라인이 자 오면 매수 그렇죠? 이렇게 또 떨어지면 매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저 위쪽이다.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 제가 설정해드린 부분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서는 이게 없어요. 이 라인대가.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제가 설정을 못하는 것뿐이지 뭐 중요 라인대는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표현을 좀 이렇게 제가 좀 한다 그러면 좀 미치겠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좀 쓰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여기에 이탈하면 저는 현금화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걸 왜 드렸냐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제가 현금화 말씀드려도 분명히 못 하십니다. 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준을 벗어나도 여기에서 꼭 상한가가 나올 것 같아서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신라젠이 저는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도 이 구간이 왜 더 중요하냐면, 자,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올리고 지지받고 한번 다시 상승하고 다시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선 파동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기에서 상승, 상한가 나오고 이렇게 거래량 터지지 않고 적당히 거래량 터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줬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밀렸다는 거죠. 시장으로 인해서 밀리던 뭐 때문에 밀리던 일단 밀린 거예요. 근데 시장에 강한 종목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세력이든 큰 손이든 하락을 막아주고 일단 위로 튀게 한번, 한번 상승을 줍니다. 한번 상승을 주면서 수급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미는 것을 막아줘요. 막아주면 안 밀리나 보다, 또 상승이 나오나 보다 하면서 수급이 붙는데, 지금 신라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제가 이제 신라젠에 대한 분석에 대한 부분 내용보다는 일단 파동만 말씀드려보면, 이런 파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밀린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밀린다라고 하면 이 라인이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양쪽으로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밀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또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당연히 이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위치가 당연히 기다리고 홀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는 거 맞지만 제가 지금 이 파동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동 이렇게 그 기준이 저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 라인 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급등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밑에서는 모르겠고 올라오면 이 기준, 이 라인대가 기준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는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밀리면, 이 자리가 밀리면 빠진다. 근데 안 밀리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응이 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위치. 지금 위치라든지 모든 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기준을 잡을 수는 없지만 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당연히 이 라인 때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빼떼진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의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다 매집이다, 매수를 한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빼서 한 번 더 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게 다 매수가 아니라 매도의 물량도 있고 그냥 빠져나간 물량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패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것도 사실 나중에 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올리기 위한 거래량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두리뭉실하다 이렇게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다 이제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상승이냐 하락이냐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나 그런 분들 명확하게 상승이냐 하락이냐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HLB의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드신 거 아닙니까?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매수하신 거 아닙니까? 신라젠이나 HLB나 모든 종목들을 보면, 자, 제가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나 뭐라고 얘기들 했죠? 자, 1000% 아직 멀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다 매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주식을 어떻게 확실성 있게 하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댓글을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댓글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비아냥거리는 댓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한 가지 방향성만 안다라고 하면 주식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한 가지 방향만 알고 우리가 매매를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 같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 점상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현금화입니다. 밑으로 빼면. 사실 현금화라면 저는 여기에서 했죠. 그리고 이 종목 자체를 매수를 안 했죠. 제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업 분석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차트가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보셔야죠. 이걸 가지고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자 분기별로 보겠습니다. 자 개별로 볼게요. 지금 보면 이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가 글쎄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신라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종목은 분명히 뭐 큰 상승도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제가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비관적으로 엄청 비관하지 않았습니까? 네, 비관적으로 말씀드렸던 자리 여기 많은 사람들이 월봉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재료나 호재를 보고 추가 상승 자 봐라 이평선 잘 지켜주지 않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한 가지 내가 여기서 더 말씀드려볼게요. 많은 전문가와 분석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자 이거 20 야 이거 20표 21선 20선이죠. 예, 월봉상. 예. 20선을 이렇게 잘 지지해 주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분석 자체를 못하는 거죠. 상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20선입니까? 단기 상승이 5선이에요. 5일선. 5일선이 강하게 누르고 있는 거는 얘기를 안 하면서 지지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죠? 아주 어리석은 분석이죠. 상승만 얘기를 하는 거죠. 상승만. 기술적인 분석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지진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강하게 5선이 누르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기술적인 차트의 아주 기술적인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단순히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하나 여기에서는 왜 자 여기에서는 21선이 왜 누르고 있는데 저항이다라는 얘기 안 하고 무조건 홀딩 매수를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지칭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가 이탈이 되면 손절을 쳐야 돼요. 그리고 지지하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항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월봉상에서도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본다. 잠깐 상승, 잠깐 여기요. 잠깐만 올라와 있었어요. 월봉상 5선을 잠깐 올라왔어요. 잠깐 올라왔는데 어떻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어떻게 상방에 대한 거래량이 아니라 꼬리에 대한 거래량이에요. 이거는 좋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거래량을 더 이끌어서 2월 달에 거래량을 쭉 더 빼줘서 어떻게 이 음봉을 쭉 당겨가지고 어떻게 이 꼬리까지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줘야지만 큰 상승을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보면 시장까지도 안 도와주지 않습니까? 세력들이 실패할 때가 언제냐면 시장이에요. 시장이 좋지 않으면 얘네들도 무리해서 굳이 돈을 써가면서 올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이 안 붙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세력들도 오히려 이럴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약간 휴가를 지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냥 지켜보는 거죠. 왜? 세력은 돈이 넘쳐납니다.
시간도 넘쳐나고 개인들만 돈이 없고 시간이 없는 것뿐입니다. 사실 그게 아닌데 그냥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라젠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래요. 지금 보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좋지 않다라고 하고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뭐 그냥 조금 창피하면 되고 제가 그냥 분석이 틀렸다라고 하면 그냥 그만입니다. 근데 이게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분석이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이 그냥 급등 진짜로 저는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메일 주신 분들이 어떤 상황인 거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 한번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그냥 뭐 그쵸? 뭐 지금 개인이 좀 많이 들어왔고 오늘 좀 손절이 나온 부분이 아닌가.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기관과 외인이 조금 들어왔어요. 뭐 이게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동안에 지금 계속 최근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매수 이렇게 나오다가 또 이 자리에서 또 겁이 나서 또 매도를 했죠. 손실 쳤는데 그때 또 기관과 외인이 들어온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자리가 맞죠. 지금 똑같은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 아마 이 살짝 꼬리도 생긴 것도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이고 여기 밀리면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최저점까지도 그냥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셔도 상관없지만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부분적인 대응 현금화가 어떠할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00원이 깨지고 최저점도 깨지고 하면 이거는 바닥이 안 보여요. 신라제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월봉선을 볼게요. 여기 자 상장 이후에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 눌리면서 거래량이 지금 위에 지금 빼면서 거래량이 터진 상태 지금 이 위쪽이긴 하지만 이 밑에 쪽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이 밑에 쪽에 이 거래량이 눌러버린다 라고 하면 여긴 바닥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건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최저점에 대한 부분 지금 그래서 여기 이 7,800원도 밀린 이유가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를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좀 전체적인 좀 계산이 좀 필요한데 일단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때 상승하기 전에 이 부분에서 하락하면서의 거래량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밑에서 생긴다라고 하면 바닥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매도해라, 현금해라, 큰일 났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대응이 위에서부터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는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올라가면 현금화. 왜 이걸 안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미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올라갈 때 현금화 그리고 올라갈 때 본전이 아니라 손실이 줄었을 때 현금화하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도 아마 그분은 또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 본전 생각도 있지만 여기 올라온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과 예전에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 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이 종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라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 상승만 보고선 매수했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 물론 이게 제가 또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있죠. 나중에 5만 원, 10만 원이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단 그건 일단 열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그쪽만 생각을 하시다 보면 대응이 안 됩니다. 이런 상승만 보기 때문에 이런 현금화 이게 안 되잖아요. 네, 너무 힘들게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자꾸 뭐 옛날 얘기하고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힘든 지금 상황에서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힘든 걸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비중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저는 정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무거운 걸 좀 내려놔야죠. 이게 비중이 크면 자 보세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무거운 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자루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계속 빠져요. 근데 이게 주가가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무거운 게 좀 가라앉지 않습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이거 줄여요. 이 짐을. 그러니까 모래를 조금씩 빼면 어떻게 되죠? 조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자루가. 그러면 빠지는 물에 빠져도 속도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도 부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잘 모릅니다. 부력이 맞나요? 뭐 중력 따지고 뭐 그거 다 따진다라고 하면 내려가는 것도 천천히 내려갈 것이고 어느 시점이 되면 뜨지 않겠습니까? 이 모래가 빠지면 그런 것도 분명히 이 주식에서도 저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저도 비중을 실었다가 자꾸 하락할 때마다 좀 이렇게 좀 빼거든요. 분할로 손절을 계속 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라고 뭐 매번 뭐 수익 보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거 다 들고 가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손절 치면 급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비중을 갖고 가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승이다, 하락이다, 모은다, 기술적이다. 제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뭐 해봐야 주식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비중을 조절을 하셔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물량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